채권자는 저희가 되는 거죠. 법원에 가고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우한 폐렴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안녕하세요, 김 회장입니다. 방금 거의 30분 찍은 영상이 날라가가지고 다시 찍고 있어요. 마이크를 새로 샀는데 마이크가 카메라랑 결합을 제가 잘 못 시켜가지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경매로 받은 상가 물건이 갑자기 임차인이 돌변하는 바람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된 내용을 오늘 영상으로 찍어볼 생각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매로 받은 상가인데 약속한 날짜까지 비워주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돌변하셔서 못 나가겠다, 아니면 이사비를 많이 줘라, 이렇게 마지막에 돌변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 새해부터 이를 겪고 있습니다. 작년 말 전에 나가기로 하셨는데 작년 말에 얘기가 잘 안 돼서 강제집행을 신청을 하게 됐고, 임차인에게는 진짜 많은 것들을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임차인은 갑자기 돌변을 하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은 게 경매라는 거의 특성인데, 이번 건은 진짜 제가 처음부터 이 세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 세입자가 되게 고마워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돌변을 했어요. 저도 왜 그런지 진짜 모르겠는데 감정을 배제하고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조율을 하고, 안 되면 절차대로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법원에 갔다 온 내용을 설명하면서 영상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법원에 가고 있습니다. 점유자에게 강제집행 신청을 하러 갑니다. 신종 바이러스 우한 폐렴 때문에 외부 출입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법원에 나왔네요. 자, 법원에 가고 있죠. 경매가 진행하는 날이라서 경매 물건도 보고 집행 신청도 하고 집행을 신청하러 가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여기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번이랑은 다르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앉아서 설명하고 현장에서 영상을 보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펜달 증명원 집행문 다 받아오셔야 돼요. 처음에 방문한 곳은 집행관 사무실이에요. 집행관 사무실에서 강제집행 인도명령 사건을 집행해주는 강제집행 절차를 집행관 사무실에서 해주고, 경매 절차는 경매계에서 진행을 하고, 민원실에서는 통합민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집행관 사무실로 가서 서류가 뭐가 필요하냐, 나 강제집행 신청하러 왔고 사건 번호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재증명 신청에 가서 서류를 떼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필요한 서류는 뭐냐면 인도명령 결정문이랑 집행문이랑 송달 증명원, 이 세 가지를 종합민원실 재증명과에서 떼서 가면 되는데, 서류를 띄는데 인지료가 발생을 하고, 인지료는 2,000원이에요. 인지 2,000원을 띠러 가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에 가서 인지를 떼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인지를 가지고 가서 재증명 신청서를 이렇게 쓰고 재증명에 대한 서류를 받으면, 여기 보면은 집행문 부여, 송달 증명, 판결문,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서류를 떼줍니다. 그럼 그 서류를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로 가서, 집행관 사무실에 도착하면은 강제집행 신청서라는 걸 작성을 하고, 여기 보면은 채권자, 채무자가 있는데 채권자는 저희가 되는 거죠. 낙찰을 받고 점유하고 있는 누군가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채권자, 상대가 채무자가 돼요. 인도명령에 나왔던 사건으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까 띄어온 서류들하고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방송이 나오죠. 점심시간이라고. 제가 30분 전에 갔는데 경매 사건 진행하는 걸 보다가 시간이 늦어졌어요. 경매는 한 70-80명 정도 있었고, 제가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다양한 물건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 10분 전이 되니까 방송 나오고 빨리 처리할 거 처리하시고 1시부터 다시 처리해라, 조급해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다 접수를 하면 접수증을 주고요. 집행비용 예납 안내를 줍니다. 집행비용은 법원에서 사람이 나가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먼저 예납을 하고 그 비용이 남으면 돌려주겠다 해서 예납 비용을 내는 거예요. 보통 10만원 정도를 먼저 내고, 실제로 10만원에는 그 강제집행 계고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먼저 서면으로 안내를 하는 절차가 있고, 본집행이라 그러죠. 본집행이 나갈 때는 또 본집행 예납을 해야 돼요. 그런 여러가지 비용 중에 가장 처음 내는 게 이 집행비용 예납 안내, 이 접수증을 가지고 신한은행에 가서 납부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 납부한 금액을 토대로 강제집행 일정을 잡고 집행 예납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강제집행 신청을 끝내고 나왔습니다. 끝내고 나와서 경매 진행하는 거 보고, 한 70-80명 있는 거 보고 굉장히 또 많이 열심히들 하고 있구나 본 다음에 이제 나와서 그대로 집에 가지 않고 또 상가를 보러 가서 임장을 하는 모습의 영상을 잠깐 넣어드릴게요.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이 근처에서 상가 얻으려면 어디 부동산으로 가는 게 좀 잘하는지 아시나요? 저쪽에 탑 부동산이라고 있긴 한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가 근처에
새로 생겼을 것 같은 간판에 예쁜 인테리어 상가에 들어가서 이 근처 상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중개사무소가 어디가 잘하냐, 그거를 왜 새로운 간판에 물어보시는지는 아시겠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새로 가게를 얻으신 분들은 얼마 안 돼서 그 중개사들을 만났기 때문에 얼마 안 된 정보를 얻어서 또 그들이 잘했다고 느끼는 누군가한테 가서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임장을 할 때 중개사무소를 선택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저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얻었던 분들한테 물어보는 편이에요. 이 강제집행 절차를 끝내고 이렇게 상가 임장하는 내용을 짧게 넣어드렸습니다. 요즘은 임장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지 않죠. 왜 그러냐면 점점 더 임장하면서 촬영하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인데 제가 기회가 되면 꼭 또 임장하는 영상을 올해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잘 진행되던 경매로 받은 상가를 강제집행하는 모습, 법원에 가서 실제로 진행되는 것들, 그 다음에 강제집행 절차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이 점유자가 빠지면 빈 부동산을 우리가 인도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는 경매로 샀기 때문에 새 부동산을 산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점유를 비워주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고 난 다음에도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의 기간 동안 저희가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저희가 자동차를 샀는데 돈을 다 지불을 하고 차를 오는 인도로 받아야 돼. 근데 돈은 이미 다 지불했는데 그 차를 인도해오는 인도 인수자가 2달을 끌고 다니다가 저희한테 줬어요. 그러면 그 차는 이미 중고차가 됐겠죠. 차량이 2달 동안 감가상각도 됐겠죠. 할부금도 우리가 내고 있겠죠. 뭐 다 현찰로 주지 않았으면 그 2달의 손해들을 누가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될까요? 차량을 보내준 회사나 탁송회사나 차 운전하고 다닌 본인이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겠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새 부동산을 샀으면 우리한테 바로 이전이 돼야 되는데 그 이전이 되지 않고 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다 지불하고 등기도 이전이 됐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출 받았으면 이자도 내죠. 감가상각은 건물이니까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 자, 차랑 똑같이 차가 더 노후됐겠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더 노후된 거예요. 이런 채권들이 생기면서 이 채권을 점유하고 있던 사람한테 청구할 수가 있죠. 그게 부당이득 청구의 소가 될 수도 있고, 가압류, 그 사람의 가진 재산을 이런 채권이 있으니까 가압류를 넣을 수도 있고, 보통은 가장 어려운 경우가 월세 임차인들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예요. 저는 이런 경우에는 명도만 원활하게 된다면 잘 진행을 해드리는 편인데 악의적으로 본인들이 버티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강제집행 신청하고 가압류나 부당이득 반환소를 같이 진행을 하셔서 이 채권을 회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그냥 안일하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음 영상에는 이 똑같은 채무자에게 가압류를 신청하는 거를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명도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압류나 부당이득 반환소에 대한 소장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 영상도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제 소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영상들을 쭉 보니까 제 소개에 대한 언급이 아무것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재미가 없는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야 제가 움직입니다. 누군가와 약속을 해야 움직이니까 또 약속을 지키러 열심히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힘들어.